고전에서 발견하는 다양한 즐거움, 오래된 재미, 본격 고전 게임 탐험 방송 레트로피플. 칼바람을 뚫고 66회차 스테이지를 향하여 지금 달려갑니다. 안녕하세요, 코인입니다. 오늘도 설원의 폭풍을 넘어 마을로 모인 우리들의 탐험꾼 카르마로치 뮤미씨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12월입니다. 춥습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저희가 일단 근황 토큰 한번 녹음은 했는데 다시 하죠. 혹시 모르니 예. 써주실지 안 써주실지 모르겠어요. 살아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일단 짧게만 언급해봐요. 네. 늦어서 죄송한데 짧게만 해봐요. 저는 일단 저부터 하자면은 네. 그 리듬 게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요. 네. 이모티콘 보내드리니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카르마 씨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적응 중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지난 회차 방송 때 제가 그 마지막에 잠깐 공지식으로 이제 녹음을 따로 해서 또 알려드렸는데, 이 시국에는 어떻게 보면 불행 중 다행으로 바쁜 상황이다 보니까 그나마 이게 참 다행이라고 해야 될지 불행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래도 일단 그 생업전선에 별 이상은 없다,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유미짱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뭐 저도 아르바이트 해가며 잘 지내고 있지요. 그렇죠. 유미짱님도 지금 이직을 어떻게든 잘 끝내셔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뭐 저 또한 그렇고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앞서 잠깐 들으신 대로 세 분이서 알아서 뭘 녹음하셨다는데 아니 왔더니 녹음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고 보고 있었죠. 제가 왔더니 카르마 씨가 이거 아깝다고, 나는 꼭 해야겠다고. 이건 잡아야 돼. 어떻게든 분량 뽑아. 사실 제가 출발을 한 11시 30분 조금 넘어 출발했거든요. 택시를 타고. 네. 앞에 얘기하긴 했는데 예. 저희가 그랬거든요. 지금 서태지 와야 돼. 서태지가 없기 때문에 아니 지금 이준호, 양현석 둘이서 해야 된다고. 아니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서태지와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거는 카르마 씨의 열변이 돋보이는 녹음 전 이야기는 23일에 선 공개한 66회차 스테이지 데모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즐겁게 청취해주세요. 이 사태를 이제 현재 가장 핫하고 굉장히 힙한 게임 이슈로 말씀드리면 사펑사와 동일했습니다. 사펑사 게임은 발매됐는데 요건 바가지를 먹고 있죠. 네, 요걸로 대신하겠습니다. 딱 그 상황에서 네, 세 분이 북치고 장구치고를 일단은 잠깐은 시행을 하셨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 사펑은 아직 안 됐지만 저희는 밸런스 패치를 성공했다. 네, 어쨌든 했습니다. 네, 밸런스 패치를 성공해서 정상 궤도를 향해서 마을에 보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부산하게 일단은 출발을 해야 될 텐데요. 그에 앞서서 광고 타임부터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만나는 판타스틱 레트로 어드벤처 타임. 본격 고전 게임 탐험 방송 레트로 피플은 다양한 팟캐스트 앱에서 청취하실 수 있는데요. 2014년 첫 모험을 시작한 이후 많은 청탐꾼들의 성원을 힘입어 다양한 고전 게임의 세계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 소감이나 사연, 함께 탐험하고 싶은 게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청탐꾼 여러분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짧은 이야기, 긴 이야기 상관없이 모두 환영합니다. 레트로피플입니다. 66회차 스테이지. 정규 스테이지로는 올해 마지막이에요. 네. 분량에선 마지막이고, 이 방송이 제대로 나간다는 가정하에 크리스마스 이브 날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나가는 방송이 24일, 31일이에요. 두 개가 딱 그렇게 편성이 예정이 돼 있어서 저희 스케줄대로면은 올 연말에 깔끔하게 레트로피플과 함께 하셔라. 저는 직장에서 잘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평상시 같으면 작년도 같으면 그쵸? 크리스마스 때 누가 이런 걸 들어요? 밖에 나가서 놀지 이러겠는데 이럴 때일수록 들으세요. 왜 어디 그렇죠. 가서 놀라 그래? 그렇습니다. 열심히 들으셔야 됩니다. 뭐 그 전에 일단은 뭐 사연이나 이런 것들이나 뭐 리뷰 그리고 여러 가지 소감도 저희가 쭉 받고 있는데,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저희가 매년마다 하는 전통적인 저희들만의 축제, 저희들만의 페스티벌 로그아웃 스테이지에서 싸그리 모아서 한 번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회차 스테이지. 자, 오늘 소개해드릴 스테이지는 슈팅 게임의 고전이자 기본 중에 기본으로 꼽히고 현역 올타임 레전드 가동 중인 바로 그 작품 스트라이커즈 1945입니다.
사이큐에서 만든 아주 정통 슈팅 게임 중에 하나죠. 간단한 게임 소개 듣고 오시겠습니다. 어느덧 2020년의 마지막 정규 모험인 66회차 스테이지의 주인공인 스트라이커즈 1945는 1995년 일본의 슈팅 제작 명가로 널리 이름을 알렸던 사이큐사에서 제작 및 발매했던 슈팅 게임으로 시리즈의 시작을 알린 작품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베이스로 가상의 역사가 섞인 대체 시대를 배경으로 침공한 적들을 물리친다는 간단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인 재미와 흥미 요소, 다회차 플레이의 욕구를 모두 만족시키는 시스템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던 게임이자 현재도 간간히 볼 수 있는 현역 올타임 레전드 작품이라 할 수 있겠네요.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인 만큼 다양한 기종으로 출시된 본 작품은 아케이드를 시작으로 1996년 6월 28일 세가 세턴, 7월 19일에 플스 클래식으로 이식되었으며 이 밖에도 플레이스테이션2, 윈도우즈, 모바일, iOS, 안드로이드, 닌텐도 스위치, 스팀 등으로 출시되었습니다. 게임 소개 듣고 왔습니다. 스트라이커즈 1945. 시리즈는 이게 넘버링을 한 3편까지 있었나요? 네, 3편까지. 그리고 중간에 이제 스트라이커즈 1945 P라고 뭐가 하나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P요? P인가 뭔가 이렇게 뭐가 하나 확장판식으로 뭐가 붙어서 나온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아마 2의 확장판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2가 확장판. 예, 그 메탈 슬러그 같은 느낌이죠. 그게 딱 그래서 오락실보다도 왜 아시겠지만 슈퍼마켓 그런 문방구 있는 그런 쪽에 많이 있었죠. 그런 이제 게임인데. 플러스 그거. 네, 플러스. 그렇죠. 저는 그럼 플러스만 해봤네요. 2 플러스를 해보셨다. 네. 오늘 1을 하는 게임인데 2를 해보셨어요? 왜냐하면 문방구 앞에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아니 이게 놓는 데마다 이게 놓이는 이 스트라이커즈는 있는데 버전은 좀 제각각이에요. 네. 플러스 놓는 데도 있고 2 놓는 데도 있고 1 놓는 데도 있고 3 놓는 데도 있고. 그렇죠. 한 번쯤 해본 것 같긴 한데. 지금 안내양이 설명해드린 대로 워낙 매체가 이제 많아졌는데 매체에 따라 이식도 좀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이걸로 정해진 다음에 앱스토어에서 올라왔나 확인해보니까 있더라고요. 이게 이식한 회사가 한 3군데인가 있어요. 3군데나 있어요. 네, 서비스한 회사가 한 3군데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다운받아 했는데 그냥 이렇게 터치로 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누르고 하는 거였는데 게임은 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해보고 왔는데 터치로 하면 좀 쉬울 줄 알았더니 그거는 메탈 슬러그처럼 이식이 이상하게 되진 않았군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오늘 방송 준비까지 이제 틈틈이 좀 해보고 왔는데 그걸로 하나 듣고 있냐 SNK? 야 이씨 그렇게 이식하면 어떡해? 네. 근데 저는 그걸로 하나 이걸로 하나 똑같이 컨티뉴가 뜨는 데는 비슷하더라. 많이는 못 가더라. 사실 저도 슈팅 게임은 젬병이라 이거는 3스테이지를 넘어가 본 적이 없어서 이 시리즈는 전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슈팅 게임이 정되셨으니까 음악 게임이 정되셨으니까 이 시국에 한번 다시 잡아보시면 꽤나 잘 되지 않을까. 네. 노트 항상 보시다가 탑막 보시면 조금 이제 눈에 좀 잘 들어오지 않을까. 하긴요. 우로보로스 이런 걸로 맞고 다니다가 그렇죠. 1945 보면 그래도 할만하지 않을까. 그럼요. 그렇다고 그걸 이제 탑막 날라오는 걸 누르지 마시고요. 예. 가서 이제 들이받지 마시고 거기서 오버킬 당하지 마시고 그거는 이제 피해야 된다. 음악 게임은 누르는 거지만 얘는 피해야 된다. 정확하게 맞추면 안 되고 타이밍에 맞춰서. 그렇죠. 타이밍에 맞춰서 피해야 된다. 100% 맥스 띄우면 안 된다.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적당히 합시다. 네, 백스 띄우지 마시고. 예. 자, 그럼 시대 속의 스트라이커즈 1945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각 시대에서 맞이했던 스트라이커즈 1945는 어떻게 맞이했는지 메인 필드로 이동해서 시대로 넘어와서 바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르마 씨. 네.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두렵시죠? 네. 이게 마스크를 쓰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방역판을 깔고도 하고 이렇게 해봤지만 지금 시대에는 마스크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일단 1차적으로 깔고 자시고 해도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긴 하죠. 그리고 이제 방역판도 저희가 스튜디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사이즈들이 다르다는 건지 한번 공지를 해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구매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네, 판을 다시 지금 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판하니까 떠오릅니다. 그때 제가 스트라이커즈를 처음 본 거는 50원짜리 오락실에서 처음 봤었어요. 저분 가끔 보면 몇 살이에요? 한 40살 되세요? 지난 회차 때도 보면 지금 우리 아빠랑 비슷한 나이대 이러신 거 아니죠? 그때
아마 요 근래 한 1, 2주차에 나왔던 건데 다방 언급 한번 하셔서 그러니까. 네, 거의 뭐 저희 통금형 시대 거의 X세대 초기 아니신가. X세대 이하죠. 오렌지족 이하죠. 오렌지족까지도 오지도 못해요 그거는. 이거 입으면 기분이 좋거든요. 전이죠, 혹시 이거는. 롤러장 세대세요? 어떻게 아니 뭐 굴렁쇠 세대입니다. 아무튼 뭐 말씀드리면 그 50원짜리 오락실에서 이제 물론 세상 언제나 그래요. 50원짜리도 있었고 100원짜리도 섞여 있었어요. 사장님이 가격을 안 올린 것뿐입니다. 예. 거기서 처음 봤죠. 그리고 중점적으로 많이 본 거는 이제 스트라이커즈 2가 나오면서 그때 정말로 더 많이 봤고 그 시리즈는 정말 지겹도록 본 것 같아요. 그렇죠. 꽤 많이 나와 있었으니까요. 많이 활개치고 있었죠. 요즘에 그 손흥민 선수가 이제 그 프리미어리그에서 열심히 활약을 해서 그렇죠. 국위 선양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카라마 씨는 혹시 그 최범근 선수가 분데스리가에서 활동하실 때 갈색 폭격기로 한참 날리실 때 그때 그거를 이제 같이 계셨던. 동네에서 이제 다 모여서 TV로 보고 오셨던 그런 세대가 아닐까. 아, 라디오로 막 들으시고 한 거 아, 아니죠? 저는 그것보다는 그냥 굴렁쇠 소년이 굴렁쇠 소년이 저렇게 어릴 때 많이 굴리던 소년이 1박 2일에 나와가지고 저렇게 성장했구나라는 걸 보면서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거렸다는 적이 있습니다. 나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저기 기억이 났대. 불렁새 소년이 1박 2일에 나온 적이 있어요? 네, 있어요. 그 있긴 우연히 있어요. 만났어요. 정말로 우연히 여행지를 갔는데 뭐 하시는 분이냐 했더니 자기가 그 굴렁쇠 소년이었다. 아, 혹시 코리아나라고 아세요? 정말 여러모로 그 시대를 기록하고 계신 카르마 씨의 이벤트 잘 들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집필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조선왕 주실록 마냥 역사의 기록을 집필하시는 분 사관이라고 하죠. 사관. 사관으로서 드라마 이제 보면은 한 세기를 살고 두 세기를 살아나는 인물들이 가끔 나오잖아요. 시간 여행자. 예, 약간 그런 느낌이. 아, 혹시 별그 되십니까? 근데 그쪽은 제가 참 어떻게 건드리겠습니까? 예. 민준 씨? 네. 자, 뮤뮤 씨는 이 게임 보셨어요? 해보셨어요? 나 이거 해봤죠. 근데 이거는 좀 가능성 있는 게 그나마 이게 오락실에 가면 있긴 해요. 아까 얘기 나온 대로 버전은 뭔진 몰라도 있어요. 이거를 그렇죠. 그리고 정확한 이름을 모르고 그냥 저는 갤러그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냥 친구들이랑 얘기를 했었는데 친구들도 이제 오락실을 많이 가고 하다 보니까 왜 그 개 중에 좀 만만한 게임들이라고 생각되는 게임들이 있잖아요. 보글보글이라던가 구슬 맞춰서 깨트리는 그런 게임들이라던가 그런 게임들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좀 꽤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얘기 듣다 보니까 떠오르는 거지만 딱 그런 거 있어요. 오락실에 왜 영유아들 오면은 가장 만만하게 부모님이 동전 넣어주는 게 비행기 게임이었어요. 슈팅 게임. 그럼 예. 저는 영유아라는 거예요? 아니 그만큼 난이도가 쉽고 접근성이 좋았다. 예,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피부는 영유아 같이 괜찮으시지 않으십니까?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칭찬을 갖다 삐딱선을 대셔가지고 이걸 살려주네. 훈훈하게 갑시다. 12월인데 지금 숨도 찬데 훈훈하게 갑시다. 저는 이거 문방구나 오락실 어딜 가도 하나씩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버전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문제는. 어느 버전인지 기억 안 난다. 근데 저도 어느 버전인지 모르겠어요. 딱 그런 특징은 있죠, 버전마다. 왜냐하면 저는 할 때마다 그 특정 비행기만 했었거든요. 이게 맞아요. 기체가 좀 시리즈 갈 때 3는 좀 빼고는 1, 2 플러스까지 그러니까 1, 2 플러스까지는 기체가 대강 나오는 게 비슷해요. 그렇죠. 이제 2까지 배경이 이게 2차 세계대전 전후 물론 이제 가상 시나리오가 있죠. 게다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따가 이제 게임이나 디자인 적인 부분에서도 시각적인 것을 얘기했지만 오버 테크놀로지가 꽤 들어가가지고 그렇죠. 분위기는 2차 세계대전인데 갑자기 로봇 튀어나오고 앉아있고 막 이러니까 거의 이게 7사면은 그 콜 오브 듀티는 장난이 아닌가. 그렇죠. 그 정도 수준으로. 콜 오브 듀티의 기술력을 뛰어넘었죠. 딱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나는 분명 지금 미래 소년 코난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건담들이 튀어나와. 그러니까 뭐지 저거? 이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마더십으로 나오는 보스가 있잖아요. 네. 마더십 잘 깼더니 갑자기 거기서 그 마더십의 헤더 부분에서 툭 튀어나오더니 갑자기 로봇이 튀어나와가지고 총 공격을 하고 있네. 쟤는 뭐냐? 막 그러면서 이제 아니 콜 오브 듀티나 메달 오브 하는 줄 알았는데 까고 보니까 신비한 바다의 나디아 아니면 마크로스네. 그렇죠. 진짜 근데 거기서 한술 더 써서 어떻게 건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는 갑자기 에일리언 비스무리하게 나오니까. 네. 맞아요. 막 거의 저기 엔딩 마지막 막보스 조금 가다 보면 우주를 향해 가버리니까. 갑자기 스타워즈로 간다. 아니 갑자기 구스타프까지 나오면 이해는 해보려고 했는데 그걸 넘어서니까 하여튼 그래요. 저도 이 게임은 오락실에서 접했고요.
보통 중학교 무렵에 많이 접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무렵 때는 이제 오락실에 가면은 뭐 여러 가지 장르들의 게임이 있었는데 슈팅 게임에 항상 요게 디폴트로 좀 있던 것 같고요. 맞아요. 그렇죠. 조금 잘 크게 운영하는 데들은 좀 버전별로 볼 수 있던 기회도 있었고 그런데 사실상 3를 많이 본 적은 없어요. 이거는 이제 각 편마다의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요거는 각 편으로 나가겠지만 참고로 3는 그렇게 많이 봤던 기억은 없는 것 같고 당시에 아케이드하고 가정용 저는 이제 플스 클래식이 있었으니까 1이죠. 플스 1. 이 있어서 비율로 따지면 한 5대5라고 봐야 되겠죠. 정말 딱 거의 비스무리하게 즐겼던 기억이 나요. 집에서도 겜방에서도. 그쵸. 그냥 뭐 가끔 한 번씩 하고 가정용으로도 가끔 한 번씩 돌려보고 물론 이제 당시에는 뭐 복도를 썼습니다만 네. 그래서 이제 1945가 나왔네 하면서 이제 해봤던 기억이 있는데 뭐 비슷한 감각으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몰입을 해서 한다는 느낌보단 시간대 킬링 타임용으로 이렇게도 좋아 그렇게 하다가 이제 딴 게임 해야지 이렇게 넘어가고 이제 오락실에서도 뭐 그 길게 느긋하게 즐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때 아주 빠르게 재빠르게 내가 여기에 방점만 찍고 가야 된다라는 시간이었으면 이제 그거 한번 살짝 하고 가야지 이렇게 갔던 뭐 그런 기억이 났던 게임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보던지 뭐 엄청나게 이거에 대해서 내가 막 애정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있으면 반가운 그런 게임으로 기억이 돼요 저한테는. 그 중에 하나죠. 음식으로 따지면 짜장면 같은 그렇죠. 떡볶이나 예. 그렇죠. 가끔 생각나는 거. 그러니까 그리고 뭐, 디폴트라 좀 어디 좀 많이 네. 맨날 생각나는데. 누구나 한 짜장면은? 번쯤 다 봤고. 그렇죠. 뭐 김밥 전문점의 기본 김밥 같은 느낌이랄까요. 어디에든 뭘 섞어 먹기도 좋고 그냥 먹기도 좋고 간단하게 먹기도 좋고 뭐 짜장면도 마찬가지죠. 입맛 없으면은 짜장면 그래 짜장면 아니면 뭐 어떤 분들은 짬뽕을 배울 수도 있겠죠. 오늘 짬뽕 그래 짬뽕 뭐 다른 뭐 그렇죠. 베리에이션에 들어간 짬뽕 말고 그냥 짬뽕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생각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어서 시각적인 면에서 바라본 스트라이커즈를 구성합니다. 시각적인 부분에서 이 게임의 요소는 어떻게 느끼셨는지를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묘묘짱님은 이 게임의 시각적인 면 어떤 부분이 조금 관심 있게 보시게 됐나요? 일단 초반에는 할만한데 뒤로 가면 갈수록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진지 모르겠어요. 이게 슈팅 게임들의 뭐 숙명과도 같죠. 요거는 뭐 딜레마죠, 뭐 네. 그 정도면. 게임적인 부분에서 뭐 시각적인 부분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부연 설명하면 이게 슈팅 게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탄막이냐 탄알이냐 요걸로 나뉘죠. 탄막은 이제 탄이 날라오는 게 일종의 장막같이 표현이 돼서 쫙 날라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요. 탄막과 탄소 이렇게 쫙 장막을 치는 그러니까 요즘 시대에서 그나마 이런 걸 잘 표현했던 게 이제 도돈파치 같은 게임들 보면 거의 뭐 탄막의 향연이잖아요. 그냥 뭐 여기서 쫙 펼쳐지고 저기서 쫙 펼쳐지고 그거를 뭐 이렇게 요리조리 뭐 비사이로 피해가듯이 막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듯이 뭐 미로찾기 하듯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쏴야 되는 느낌은 탄속은 이게 속도가 빨리 쏴지는 것도 있고 느리게 쏴지는 것도 있고 NPC들의 그거에서 그다음 일정 부분에 탄막이 있긴 한데 이게 이제 그런 탄막을 아주 베이스로 한 게임들하고 보면은 좀 애교죠, 애교. 솔직히 거의 그런 탄막 게임은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공격을 가지고 예술의 아트의 경지로 이끌어 오르는 그쵸. 그런 경지가 많죠. 거의 그렇죠. 저 아시는 분 중에 그 슈팅 게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요즘에 하시는 게 그 뭐 동방 프로젝트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벌레 공주 이런 걸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공주? 네, 그런 게임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음악으로 치면 그 옛날에 막 헤비메탈 초창기에 블랙 사바스, 디퍼플이 약간 요 스트라이커즈 느낌이고 요즘 나오는 뭐 슬립낫, 크로스페이스 이런 게 약간 그 요즘 나오는 벌레 공주 이런 느낌이거든요. 전직 락음악 팟캐스트 MC로서의 또 이 짬바를 여기서 선보이시는군요. 본인도 같이 해놓고 모른 척만 넘어가 봤습니다. 예. 그런 시절이 있었다.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 담배 작년에 끊으신 거 아니에요? 그 호랑이? 네, 그러게요. 예, 하여튼 뭐 대동단결하던 시대가 있었다. 그 이적 김동률 형님을 부르는 그땐 그랬지라고. 그렇죠. 뭐 그런 거라고 봐야 되겠죠. 추억을 그리고 있는 레트로 피플을 정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인데 카르마 씨는 시각적인 면에서 어떤 부분이 많이 눈이 갔나요? 일단 이 게임은 할 얘기는 많은데 저는 딱 인상 깊었던 건 익숙하다라는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게임을 처음 했을 때 페미컴에서
1942라는 게임을 했었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저도 그렇긴 한데 보통 1945라는 타이틀이 달고 나왔을 때 1942나 19땡땡 네. 그 캡콤에서 나왔던 삐삐삐삐삐삐삐삐 툭툭툭툭 그렇죠. 그 음악으로 시작되는 그 게임. 사실상 그리고 페미컴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게임으로 비깅즈라든지 아니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942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게임들을 많이 보다가 이게 익숙하게 했었던 게임인데 1945라는 게임이 딱 나오면서 뭔가 그래픽도 딱 잘 빠지고 시리즈인가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알고 보면 전혀 다른 회사였고 네, 그것 때문에 살짝 한번 놀랐죠. 그래서 저는 1945 1944땡땡 시리즈가 뭔가 같은 회사에서 만든 거다라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건 캡콤 대 사이큐였다. 아예 다른 회사였다. 그렇게 해서 좀 놀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그 두 회사가 합작을 해서 이제 건스파이크라는 게임을 2000년대 초반에 만들긴 했는데 아무튼 그런 생각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저도 물론 그랬고요. 사실 그래서 사이큐 쪽에 이제 그런 슈팅 게임, 이제 그런 슈팅 게임들 보면은 왜 유명한 거 많잖아요. 저희가 다루고 있는 현재 1945도 그렇고 텐가이도 그렇고 그렇죠. 건버드라고 하는 게임도 있고. 그렇죠. 건버드 유명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나중에 회차에서 꼭 다뤄보고 싶은 게임 중에 하나가 이제 숄디바이드라고 그 판타지 세계관을 배경으로 이거는 이제 본 적 있는 것 같습니다. 해본 적은 없는데. 종 스크롤이라고 하죠. 지금 네. 이런 게임 네. 세로 비율이잖아요. 근데 그건 같이 가로 비율로 가는 슈팅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제 꽤 재밌었는데 그게 콘솔판 기준에서 보면 지금 이식작들이 좀 있긴 한데 콘솔 기준, 그러니까 플스 클래식과 세턴 때 이제 이식작을 보면은 그게 이제 베이스가 판타지다 보니까 약간 RPG 모드 같은 개념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또 플레이하는 모드들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꽤 진득하게 할 수 있는, 물론 제가 그렇다고 클리어를 다 해본 경험은 없는데, 그거 은근히 이제 손이 많이 간? 이제 이를테면은 이제 그거랑 비교할 수 있는 게 스퀘어에서 나왔던, 전설이자 정말 한때 흘러가던 슈팅게임, 들어본 분들만 들어봤다는 그 아이핸더라고 있습니다. 아이핸더. 3D 슈팅게임 중에 하나. 진짜 모르겠네요. 저도 처음 들어서. 스퀘어에서 슈팅게임을 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근데, 그 플스 1 때 파판 7이 나온 이후 그 무렵쯤에 그러니까 플스 2 초창기까지 보면 스퀘어가 굉장히 장르적인 거에서 약간 뭐라고 했죠? 외도를 좀 많이 했어요. 슈팅도 나오고 뭐 이런 것도 만들어 뭐 격투도 나오고 토발 넘버 1, 2 이런 것도 있었죠. 그 다음에 뭐 바운서라고 횡스크롤 같은 게임도 나오게 되고 물론 3D였습니다만 야 스퀘어가 이런 걸 만들어? 라고 싶은 게임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그 아이핸더라는 게임이 있는데 꽤 재밌게 썼습니다. 말은 좀 샜지만 어쨌든 그 숄디바이드라는 게임이 저는 샤이코에서 나온 것 치고는 꽤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잘 몰라도 슈팅 게임은 이제 그게 이해되는 게 갤러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어떤 제품이 좀 고유 대명사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즉석밥은 햇반 이런 것처럼 데일밴드라든지. 네, 데일밴드 후시디 마데카솔 스카치 테이프 이런 것처럼 슈팅 게임도 보면 19땡땡 저희 시대는 1땡땡이라든지 갤러그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를 들어 철권, 동물 철권 이런 거 많잖아요. 그렇죠. 비스무리하다 싶으면 약간 그 대명사처럼 그 게임에 네임 붙어버리는. 비슷하게 붙어버리죠. 그렇죠. 격택시는 스트리트 파이버, 총싸움하면 람보, 이런 거 등등. 저희가 카바레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그런 게임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일단 1945라는 타이틀이 붙었던 자체가. 그렇죠.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네. 로치 씨 얘기하셨나요? 근데 이거 시각적인 거에서? 사실 끼어들기만 하고 좀 못했거든요. 그렇죠. 사실 하고 싶었던 얘기가 좀 있긴 해요. 네. 사실 제가 1편을 거의 안 해봤는데. 그렇죠. 이 캐릭터가 이렇게까지 웅장해지는 줄 알았으면 좀 해볼 걸 그랬나. 그렇죠. 이렇게 빌드가 쌓일 줄 몰랐죠. 네. 네. 항상 모든 방송에서 그렇듯이 빌드가 이렇게 쌓일 줄 모르는 상태에서. 아니, 이거 캐릭터가 이런 캐릭터였다고? 나는 다 무슨 콜 오브 듀티 나오는 아저씨들인 줄 알았는데. 원에서 그쵸. 원만이 갖고 있는 시크릿 요소가 있죠. 네, 저는 몰랐거든요. 저도 사실은 몰랐어요. 저는 오늘 아침까지 몰랐어요, 사실. 저는 몰랐다가 이제 이걸 정해진 다음에 이제 복귀해보려고 자료 보고 좀 해보고 이러다가 이제 뭔데 이랬어?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얘네도 각각 개체마다 또 설정 프로필이 있지 않나요? 있어요. 설정 프로필. 사실 그 고르면 셀렉트 창에 보면은 제 기억상에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약간 영어 단어 같은 거라 해야 되나? 왜 글자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기체 명에 이게 무게랑 뭐가 어떻게 돼 있고 요 정도 느낌은 써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기체가 게임상에 나오는 그래픽으로 돼 있고. 근데 저는 일단 이 게임 하면서 사람 그림자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나도요. 사람 그림자를 본 적 없는데 이게 사람이 나중에 일러스트로 어쨌든 어마무시하게. 무흐한 느낌이 좀 나온다. 무인 조종기는 아니었다. 네. 저 그렇죠. 드론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알고 보니 비행기가 주인공이 아니라 사람이 있었다. 그렇죠. 물론 이제 후속편이나 이제 가정용에서는 일부 조금 수정이 되거나 아니면 좀 빼는 식으로 많이 바뀌는 상황이 됐었는데 뭐 그랬다 합니다. 예. 저는 뭐 세 분이 다 얘기하신 거에서 자꾸 이렇게 끼어들기와 이제 칼치기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본인 얘기하시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렇게 뺀다.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있는 레트로 피플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게임적인 면에서 바라본 스트라이커즈 1945입니다. 자, 게임적인 면에서 1945의 재미 어떤 부분들이 있었나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헛웃음 치시는 로미 저희 발음 네? 듣고입니다. 네? 애 누구야? 네, 누구야? 누구? 누구? 로뮤카? 제가 순간 로뮤카라고 했네요. 로뮤카. 아니. 네, 뭐 하신 거예요? 지금? 아니 지금 사실 로뮤카라 그러길래 저 원했던 게 이렇게 로치. 뮤카 이렇게 말했다가 사인을 못 받았어요. 죄송해요 못 받았네요. 아니요 죄송해요 제가 사인을 잘못 보냈는데요. 제 잘못이에요. 네, 저희가 이렇게 시그널을 잘 보내야지. 저희가 왜 그러는 이렇게 거예요? 안 맞습니다. 네. 아니 애시당초 이런 걸 맡은 적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마을에 모여서 모험은 떠나는데 각자 놀기 바쁩니다. 그쵸. 모이기도 힘든 시국이고 모이기도 힘든 시국이라서요. 원래 던전 앤 드래곤 하면 다 따로 놀잖아요. 그거는 따로 못 놀죠. 다 딴짓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건 딴짓 하고 싶어도 못 넘어가. 꼭 마지막에 넘어가야 되는데 한 명 이렇게 삐대는 애들이 하나씩 있어요. 그건 그렇죠. 야, 좀 가자고. 하면은 그리고 기다려봐. 자기는 아이템 먹어야 된다. 이거 주워야지. 줍 좀 해야 돼. 이거 나 기다려봐. 탐사력은 풀 거야.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바로 이제 싸닥션 날라가죠. 로치씨.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슈팅 게임 할 때마다 그 루틴이 있거든요. 꼭 그 강화 아이템 먹으러 가면 꼭 죽어요. 그거 먹고 싶어서 자꾸 눈앞에 아른거리는데 이것도 그쵸. 안 먹으면 사라져. 마음은 조급해. 먹으러 가. 바로 총알 맞음. 그렇죠. 저 이 얘기에 200% 동감합니다. 제가 이 시리즈 하면서 제일 화나는 게 그거예요. 맞아요. 뭐 아이템이 크게 두 개잖아요. 뭐 파워랑 범 이렇게. 그렇죠. 피자 그려져 있는데 검정색이 범이고 이제 일반적인 브라운 색깔에 가까운 느낌으로 이제 피자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게 이제 파워업 아이템이죠. 제가 폭탄은 별로 욕심을 안 내거든요. 근데 파워업은 좀 욕심을 내는 편이라. 저랑은 반대시군요. 저랑도 반대인데. 그거 먹다가 항상 죽습니다. 저는 왜냐면 제가 항상 고르는 기체가 그 유도탄 날아가는 그 라이트닝인가? 이건데 이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저 같은 이 똥손들은 그냥 가만히 총알만 눌러도 유도탄이 어느 정도 날아가서 데미지가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전 무조건 이걸 고르는데 대신에 그럼 이제 파워를 좀 열심히 먹어야 돼요. 유도탄 딜이 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슈팅 게임 특징이 있었어요. 파워를 먹으면 먹을수록 애들이 강해집니다. 아 그래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고수분들 중에서도 일부러 파워를 딱 2개 정도나 1개 막 그렇게만 먹어서 플레이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게 한 3단계인가 4단계까지 올라갈 거거든요. 맞아요. 뭐가 총알이 자꾸 옆으로 퍼지고 뭐가 늘어나고 범위가 넓어지죠. 그런데 그러면 적들도 세진다는 소리예요. 적들도 탄을 더 많이 쏜다든지 그래요? 그런 게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예. 그래서 총 날라오는 게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화려하게 빔 쏴대면서 클럽 파티하듯이 오잖아요. 나는 모르고 일단은 나오면 다 먹었는데. 일단 먹어. 자, 세져야지. 일단 먹자. 야, 저기 떨어졌다. 야, 줍줍 해야지. 아니 그건 몰랐네 나도.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야, 폭탄 줍줍 한데 갑자기 어디서 날라왔냐? 내 기체가 사라졌네. 우리가 RPG 게임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용사가 강해지듯이 몹도 세지잖아요. 그쵸. 파워가 세지면 세질수록 이제 상대적으로 맞춰지다 보니까 총도 많이 쏴요. 점점 담능했어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말이죠. 그렇다 한들 어디를 가서 하든지 말이죠. 오락실에서 그냥 어려워요. 맞아요. 2회차 되면 무조건 레벨이 뛰는데 생각해보면 방송 준비하면서 저도 느꼈거든요. 이걸 지금까지 생각을 전혀 못하다가 이제서야 생각을 했어요. 당연히 오락실에 지금 가동하고 있는 건 2회차를 넘겨서 3회차 이상을 갔을 텐데 잘못됐구나. 레벨 자체가. 내가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이 게임 자체가 잘못됐네. 레벨 안 올려둘 때 빡셌겠네. 야, 왜 그걸 몰랐지? 그러게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최소 요즘 게임으로 쳐도 최소 다크소울 10회차 이상. 아니 근데 그거는 사실상 오락실 사장님이나 그 오락기를 가지고 운영하시는 분이 얼마나 양심적인 부분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 그 레벨을 조정을 안 해도 이 회차가 넘어가면 아니, 저는 이제 그 당시
그 당시 때, 야, 그 정도면 솔직히 좀 지식이 있어야 돼서 그런 것도 우리도 있고요. 이제서야 알았는데. 그다음에 아니죠. 이제 그럴 수도 아까 말씀드린 그 엔딩 컷에서의 조종사들을 안다. 저희는 인터넷으로 봤잖아요. 네. 잘못됐잖아요, 일단. 그 오락실에서 봤어야지. 그러니까. 몰랐어. 이력이 있는지 몰랐어. 아니 이런 건 좀 공유를 해야지. 좀 하던지. 아 진짜. 아니 근데 사실상 이때는 동네 고수들이 그렇게 뭐 공유도 잘 안 되던 시절이었고 그러니까요. 이때 당시는 아직 PC 통신이 그렇게 활발할 때가 아니었어요. 집으로 전화를 좀 했어. 아니, 안 되는구나. 그때는 전화 가격도 비쌌죠. 그러니까요. 와, PC 통신이래 잘하는 거 봐. 몇 소리세요? 난 왜요? 메가패스부터밖에 모르는데. 편리한 하이텔 라운드 유니텔 어디 썼습니까? 아, 내 친구도 있구나. 아, 미안합니다. 내 친구는 뭐예요? 천리안 하이텔 나우누리 내치고. 아, 레츠고. 네. 저는 내 아, 친구라 유니텔. 그래. 또 유니텔도 있구나. 유니텔도 네. 저는 유니텔 삼성. 하나포스, 메가포스 2세대라. 메가패스. 그건 통신사고요. 예, 그러니까 회선 통신사고 이거는 PC 통신 서비스 업체를 얘기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 서비스 없이 저는 모르는 세대라. 네, 그렇죠. 어때 비슷한 세대를 지금 가고 있는 카르마 씨가 천사에 사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이런 시간 파워 여행자 파워 시스템을 좀 증명할 수 있는 게 기체 이제 적 기체의 미사일 말고 기체 부딪히면 파워가 떨어지기도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약간 만약에 내가 실수로 먹었다 그러면 좀 조절할 수도 있었죠. 그래요? 한 번도 부딪혀 보신 적이 없어요? 제가 스스로 부닥친 적은 없죠. 아. 하다가 이렇게 놓고 딱 뗐는데 이게 얘들 고정이 돼 있잖아요. 네. 이제 2편에서 본격적으로 들어가지만 약간 차지샷 비스무리한 게 나오잖아. 차지샷이라는 그렇죠. 게 이제 있잖아요. 2부터 나오죠. 근데 원도 비스무리한 건 있긴 하잖아요. 그게 파워가 세졌을 때 뭘 누르면 그 애들이 옆에서 뭔가 네. 보조로 쏴주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냅뒀을 때 나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걔네가 하나 뭐 깎이고 막 자시고 하면 이제 그 말씀 같은데 네, 그렇죠. 저는 그걸 몰랐죠. 이제 보면은 그런 것도 파워 다운이라고 뜨면서 얘네들도 죽는구나 이렇게만 알았지. 적기체도 안 터지고 그냥 제 기체는 막 약간 연기가 푸 하는 막 그러면서 파워가 다운되는 이펙트가 있었죠. 저는 당연히 파워가 높은 게 좋은 줄 알고 그냥 무작정 아니 먹었죠. 근데 그러면 잘 쏘면 돼요. 그렇죠. 잘 쏘고 잘 맞추고 잘 피하면은 많이 먹은 게 이득인데 난 그거를 좀 더 다르게 하고 싶어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했었다는 거죠. 저는 1스테이지도 원 코인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잘 쏘고 잘 먹고 까진 좋은데 회피하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사업도 어떻게 보면 크게 성장시키는 건 자기 맘인데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관점이죠. 근데 제가 슈팅 게임 할 때 딜레마가 제가 뭐였냐면 이 움직이는 거 어떻게 피하는데 그러면 이걸 못 눌러요. 이거 누르기 시작하면 이제 집중력이 양손이 안 떨어져요. 돼요? 네. 이제 이거 이제 총알 누르기 시작하면 집중력이 확 떨어져서 확 맞기 시작해요. 양손을 못 쓰는구나. 원래 그 슈팅 게임들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긴 해요. 이게 왜냐하면 그냥 꾹 누르고 이렇게 하면 요것만 신경 쓰면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연사가 되는 버튼을 어떤 오락실들은 그렇게 개조하신 데도 있었긴 했어요. 뭐 이렇게 그때 당시에 버튼들이 슈팅 게임에 맞춰서 막 2개 버튼만 딱 이렇게 세팅한 데 없었어요. 그렇죠. 그 아무리 이제 세로형 게임기라도 나중에 그런 걸 이제 세팅하기 위해서 뭐 4버튼, 6버튼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이제 각 스타트 버튼 별도로 놓으시고. 그렇죠. 그 어떤 게임든 뭐 이렇게 좀 범용으로 쓰기 위해서. 그 범용으로 쓴 것 때문에 문제가 그렇게 쓰다가 갑자기 킹오파 같은 거 하면은 갑자기 A 버튼이 안 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있어요. 기 터트리려면 A, B, C 다 눌러야 되는데 그게 안 터져. 그렇죠. 예전에 이제 오락실들이 그런 이제 조이스틱이나 이런 거 관리할 때 이제 범용으로 뭐 갈아 끼고 뭐 쓰고 자시고 하면서 이렇게 돌려 쓰다 보니까 같은 기종이니까 어차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이제 막 굴린 거죠. 예, 뭐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굴릴 대로 굴른 게 상태에서 하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아마 게임 열심히 많이 오래 같은 키보드를 하신 분들은 WASD가 지워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런 본인들이 쓰시는 특정 키의 그 이제 새겨진 음각이죠. 음각이 이제 지워지는 거죠. 네. 인쇄된 거니까. 전 그래서 키캡을 아예 바꿨어요. 네, 좋으시겠어요. 네, 요즘에 잘하셨어요. 네 컴퓨터 하실 맛이 나신다고. 아, 예. 네, 그렇죠. 제가 선물도 드렸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건 다음 편에 얘기하시죠. 아, 예, 알았어요. 어떻게 또 선물 드릴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요. 자, 미묘장님은 이 게임에서 게임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코멘트 하실 게 있나요? 시간 죽이기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킬링 타임. 근데 금방 쉽게 죽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시대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락실에 들어가면 사실상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시간을 좀 느긋하게 쓴다는 개념은 진짜 매니악한 저희들 같은 이런 몹들의 향연이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일반 NPC들의 관점을 보면은 전 정말 NPC군요.
약간 여성분한테 약간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긴 하거든요. 약간 영화관 같은 데서 남친이랑 맞아요. 시간 그런 죽이기 느낌으로 영화관. 많이 했죠. 아, 그래서 남친과 영화관에 가서 가끔씩 시간을 때울 때 이런 게임을 하셨다. 뭐 그렇다라고 합시다. 철권하던 남자친구, 1945 하던 남자친구 어느 쪽이 좀 더 좋으셨습니까? 오락실에서만. 근데 내 친구들,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 철권을 했던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근데 사실 영화관 최고의 인기 게임은 커먼 베이비였기 때문에. 그쵸? 거기는 커먼 베이비고요. 사실 그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이제 뭐 남자친구들이랑 이제 같이 오락실에 가거나 했을 때 그때 당시 저희는 펌프가 엄청 유행했었던 시대라서 십자였나요? 대각선이었나요? 대박선이죠. 그때 그거를 너네들 해라, 우리는 딴 거 하고 있을게 하고 시간 죽이려고 했던 게임이 이거였기 때문에 저에겐 킬링타임용이죠. 얘기하니까 말인데 저희 집 밑에서 사시는 어떤 분은 그 딱 왜 십자로 된 거 가정용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 DDR. 네, 저도 있었어요. 그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저희 집에서 사주지 않으니까 한 번만은 좀 빌려주시면 안 돼. 그러니까 안 돼 돌아가, 더 이상 줄 수는 없어. 아니 준 것도 없으면서 아, 그런 적이 있었죠. 카르마 씨가 그쪽한테 아니 제가 그쪽한테 좀 빌려달라. 해보면 안 되겠냐. 왜냐면 저희 부모님은 안 사주니까. 아, 아니 그래 나도 이따 체험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러니까 안 돼, 그게 돌아가. 몇 살 때였나요? 비밀입니다. 뭐 하여튼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죠. 예, 저는 뭐 아이 뭐 다 큰 성인이 그런 줄 알았죠. 아, 다 큰 성인이. 네. 예전에 정했지만 요즘 그러면 바로 싸닥션이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저는 이 게임에서의 부분으로 봤을 때 일단은 2편에서 확장이 돼서 정식 시스템으로 좀 사용하는 차디샷 개념 같은 느낌이랄까? 기존에는 슈팅 게임이 둘 중 하나였어요. 제 생각에는 총알이 나가는 거랑 그거를 회피하기 위한 폭탄이었어요. 큰 시스템으로 보면. 처음에는 총알뿐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걸 파워업을 하는 방식이 파워업 아이템을 먹는 거나 폭탄 아이템을 먹어서 개수를 늘린다. 그거보다 더 원초적인 아까 갤러그 말씀하셨듯이 사실 그거는 굉장히 획기적인 시스템 같아요. 내가 쓰던 기체가 외계인한테 잡혀가지고 그거를 이제 잘 터뜨리면 다시 그게 복구가 되면서 두 대가 쌍으로 이어지면서 두 발씩 날릴 수 있다. 그렇죠. 그게 뭔가 진짜 슈팅 게임에서의 그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어떻게 딱 정립시킨 사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시스템 같아요. 그 자체가. 그로 인해서 나중에 뭐 기체가 두 개가 되는 게임도 있었고, 뭐 아니면 아이템을 먹어서 그게 파워업이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 뭐 폭탄으로 뭐 이렇게 회피를 하는 것도 있고, 폭탄이 아마 1945 때 그 19땡땡에 등장을 했을 건데. 그렇죠. 1942 때도 그때 파워업 시스템이랑 공중회전 시스템이 있었고. 1945에서 보면은 좀 그거보다 한 달게 진일보한 느낌이 있었죠. 별로. 오히려 보면은 지원 같은 느낌이 좀 더 강했죠. 그렇죠. 지원, 그러니까 내 기체의 지원군도 있고, 또 기존에 있던 시스템 폭탄으로 회피를 하는 것도 있고, 또 파워도 강해지는 것도 있고. 근데 그 지원이 된다는 것 자체가 뭐가 이펙트가 센 거죠. 내 기체가 기존에 있던 거에 비해서 뭐가 늘었네? 근데 총알도 더 나가네? 이걸 눌렀는데, 얘네들이 또 개별로 쏴주네? 야, 이러면서 하는 게 있었죠. 그 개별로 얘네들이 나를 백업해준다는 건 개념은 없었으니까. 근데 그 스트라이커즈에서는 그런 걸 보여주면서 야 이거 신박하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이 게임적인 면에서 봤을 때 보통의 얘기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야 슈팅 게임으로서 기본적인 레벨을 쌓아서 한편으로 업그레이드를 되게 잘했다 이 생각을 들게 만들었죠. 확실히 슈팅 게임 하면 혼자서 적들을 물리쳐 나간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근데, 둘이서도 하지만 보통 네. 슈팅 게임은 솔로 플레이예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하게 되더라도 많이 늘어야 이제 플레이어끼리의 캐릭터밖에 없었는데 그렇죠. 이 게임은 그러니까 폭탄을 써든 아니면 좀 뭔가 파워업을 하든 그러니까 지원이 들어오고 다수 대 소수인데 그래도 좀 지원이 오니까 나한테 지원군이 있어. 그런 느낌이 확 드는 외롭지 않은 그런 게임이었죠. 그렇죠. 또 슈팅 게임의 매력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거랑 비슷한 게 저희가 많이 강조드리는 것 같은데 음악 게임도 뭐 그런 유에 속하고요. 혼자서 그거를 계속해서 스코어링을 하는. 네. 그래서 이제 음악 게임이나 슈팅 게임이 이 스코어링 같은 거를 만들어내고 그 자체로 자기가 계속 뭔가 빌드업을 한다는 전개가 많은 게 또 그런 것 같아요. 그거 보니까 스코어니까 1945면 또 금괴 아니겠습니까? 그쵸, 금괴. 금괴. 이상하게 모으고 싶어요. 딱 그것도 타이밍도 있잖아요. 그냥 먹으면은 뭐 100점, 500점 막 그러다가 반짝거릴 때 먹으면 1000점, 만점 단위로 딱 뛰는 거. 맞아. 그런 게 있었어요? 맞아. 있었어. 난 몰랐네. 아니, 그냥 먹기 바빴는데, 그게 살짝 그게 가만히 있다가 반짝하고 지나가요. 그걸 때 먹으면 점수가 바뀌어. 그래서, 야, 이거 뭐야?
그 사이에 이 아이템도 바뀌어? 난 아까 이런 로치 씨 말씀하신 거 있었잖아요. 파워 먹으려다가 죽었다고. 네. 저는 반대로 그 점수 먹으려다가 죽은 적이 있었어가지고 괜히 욕심 부려서 저는 2분 그랬던 거 다 죽은 적 있습니다. 네. 다 한 번씩은 있겠죠. 다 있어요. 네. 어떻게든 죽더라고.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근데 이게 전- 뭔가 함정 같은 요소가 있었어요. 왜 그 딱 그 RP 쪽에 보면 미믹 같은 보스가 미믹 같은 기물로 맞아요. 자 반짝반짝 어때 입질이 슬슬 오지 랄랄랄랄랄라 막 그러면서 하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이게 진짜 별거 없는데 진짜 사람 약간 환장시키는 것들이 있어요. 아니, 보면은 솔직히 점수 안 먹으면 그만이거든요. 네, 안 먹어도 근데 그만인데. 욕심이 나. 저 금지가 괜히 반짝반짝거리니까 아, 넌 나를 먹어야 돼. 점수 올려야지. 어때? 나를 빨리 가져. 이런 느낌이라. 근데 저는 약간 이런 게임 할 때는 점수보다는 사실 살아남는 쪽에 관심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저도 약간 그랬어요. 파워업만 열심히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레벨업이 되는 줄은 몰랐네요. 아, 엄청 크게 뛰진 않아요. 근데 그게 조금씩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옛날에 하다 보면은 이 게임이 시리즈 몇인지 모르겠는데 밑에서 엄청 큰 비행기 같은 게 지나오면서 미사일 같은 걸 쏘니까 그걸 터뜨려야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아마 보스 몹 중 하나 아니었을까 싶네요. 보스도 있고. 근데 이제 기체 자체가 이제 밑에서 이제 공격을 해오는 것들도 뭐 적진 않았으니까. 나는 그거를 맞추겠다고 쏘는데 맞질 않는 것 같은 느낌들도 있었던 적이 있어서 이건 도대체 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죠. 간단합니다. 잘 쏘면 됩니다. 아하. 근데 사실 그 오락실 시절에는 거의 맞으면서 배워야 됐기 때문에 그렇죠. 모르면 맞아야죠. 모르면 죽어야지. 네, 일단 코인부터 갈려라. 라는 오락실계의 진리가 있습니다. 아, 코인 얘기 나와서 말입니다만, 아까 제가 왜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린 애들이 데리고 오는 부모님이 가장 만만하게 한 게임이 이 게임이었다. 그렇죠. 사실상 이 킹오파 같은 경우는 그냥 막기만 해도 한 몇 분은 가는데, 이건 참 동전에 쏠쏠하게 그냥 잘 먹었죠? 아주 오락실 사장님들의 대표적인. 효자 상품이었죠. 그렇죠. 굉장했습니다. 아무튼, 네. 슈팅 게임이 또 그 맛이 있었어요. 확실히. 회전율이 갑이었죠.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재미적인 요소에서 바라본 스트라이커즈 1945입니다. 자, 각자의 탐험꾼들이 이 게임의 재미적인 요소 어떤 거를 집으실지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나오는 기체가 총 6개였죠. 일단 뭐 P-38 라이트닝, P-51 머스탱 스피파이어, PF-109 메셔슈미트, 제로센, J7W 신덴. 뭐 뒤에 2개는 아무래도 일본 기체 같은 느낌이 좀 나는데. 아, 근데 제로센이 있는 줄은 몰랐네요. 네. 이거 좀 약간 논란의 그 비행기. 근데 뭐 어쨌든 일본에서 만든 게임이니까 그쵸? 뭐 그거야 그리고 뭐 배경상 뭐 1, 2차 대전 분위기니까 뭐 그럴 수 있는데 예. 뭐 참고로 그 2개는 거의 안 해봤고 예, 저는 기본적인 이 P38 라이트닝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거의 무조건 그러니까 이런 기체들이 기본적으로 모든 게임의 디폴트 캐릭터 같은 느낌인 거예요. 19땡땡에서 네. 사실 거의 그렇죠. 이어져 왔죠. 같은 회사는 아니지만 이게 거의 장르는 뭐. 다지만 어떤 게임이든 디폴트 같은 느낌이 있어요. 뭐 음악 게임에서도 디폴트 음악이 있듯이 그쵸. 뭐 격투 게임에서 킹오파는 교고 뭐 철거는 뭐 헤이아치나 카지하고 RPG 게임의 롱소드 예, 같은. 롱소드고 예, 스트리트 파이터 류에 커서 맞춰져 있듯이 정말 디폴트예요. 그냥 디폴트적인 느낌을 주는데 제일 모르겠으면 기본을 해라는 느낌이죠. 이게 근데 이런 캐릭터들의 문제가 잘 쓰면 좋은데 못 쓰면 망해요. 뭔가 쉽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쵸. 보정된 건 없고 네가 쓰기 나름이야라는 느낌을 줘요. 근데 저는 약간 그냥 그 유도 미사일 하나 보고 이거 썼거든요. 아. P38을요. 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거 맞추면서 이거 피하는 그걸 못해요. 그래서 그냥 맞춘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싸제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럴 때 맞추려면 유도 미사일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원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유도 기능이 좀 어지간하면 있었어요. 기체들마다. 이제 있어요. 가가 예. 이제 유도 미사일을 쏘는 애가 있는가 하면 가가지고 맞추는 애가 있었고. 아, 그렇군요. 그 외 건담 같은 데 보면은 그 뭐라 해야 되나 옆에서 나와가지고 맞추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아. 개별적으로. 그런 느낌 애들도 있었죠. 저희가 이제 뭐 하이테크 비스무리한 얘기할 때마다 뭐 라우어2 때도 얘기를 했었고 아마 나중에 뭐 사펑 얘기 나오면 또 그 얘기가 나올 것 같긴 하지만 저는 일단 그 철학이 맞는 것 같아요. 게임을 일단 재밌어야 돼요. 그렇죠. 재미적인 부분을 가지고 가야 게임적인 것으로 인정받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멀리 봤을 때 그 게임이 인정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올타임으로 사람들이 아무 거부감이 없이 아 저거 해야지. 그러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제
목마를 때 앞에 카페 보이면 커피나 한잔 마실까 이런 느낌처럼 되는 거죠. 오락실 갔을 때 자연스럽게 스트라이커즈가 보이면 오늘 이거 한번 해볼까? 야 이렇게 자연스럽게 뭔가 그 중간에 절차가 없는 그러니까 그런 단계로 갈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게임 자체는. 사실 그것도 증명이 됐다고 볼 수 있는 게 이게 물론 다른 회사 게임입니다만 1942 같은 경우가 캡콤에서 이전에 그래픽을 업그레이드해가지고 게임을 냈었어요. 맞아요. 근데 그 게임이 너무 좀 그때 시대상 좀 안 맞기도 했고 기체도 좀 어색해서 그걸 다운그레이드 시키고 그래픽을 다운그레이드 시키고 시스템을 더 집어넣은 게 1942였거든요. 근데 그건 또 반면에 익숙한 그래픽, 좀 저가된 그래픽이어도 익숙하고 게임적인 게 재밌었으니까 이게 모든 게 다 그래픽이 업된다고 좋은 건 아니구나라는 걸 증명한 시리즈가 또 됐죠. 요즘 시대가 저번에 카르마 씨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래픽은 조금 좋은데 스토리는 뭔가를 좀 집어넣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재미적인 건 조금 애매한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한번 하셨었는데 저도 공감을 하는 게 게임적인 걸 기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할 때는 일단 재밌어야 돼요. 그렇죠. 바탕 그 게임 장르 만들어지는 장르의 입각에서 기본적으로 게임은 재밌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뭐든지 간에 그래야 구미도 댕기고 그것이 오랜 시간을 즐겨도 올타임으로 내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억에 남지 그냥 세련되고 하는 거는 지금 보면 좋죠. 당장 보면 힙하다 뭔가 쿨하다 이거 뭔가 굉장하다. 근데 시간 지나고 나면 기억이 없어요. 사실 영화만 보더라도 옛날보다 촬영 기법 더 좋아지고 해도 때깔 좋아지고 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도 요즘 시대에도 계속 보면 옛날 판이 블루레이가 4K로 등장합니다. 8K로 등장합니다. 보정판, 리마스터판 계속 등장한 이유가 결국 그 영화들은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그렇죠. 시대가 지나도 계속 보고 싶은 사실 좀 그렇게 딱 비교했을 때 좋은 영화가 타짜 1하고 타짜 3라고 생각하거든요. 시기상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주라기 공원이요. 주라기 공원.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오늘도 산으로 새고 있는 레트로 피플을 정치하고 계십니다. 곧 세 분이 배우 알롱에서 볼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재미적인 부분 카르마 씨가 좀 찝어주시죠. 재미적인 거. 쉬운 조작감 그리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그러나 까면 어려운. 맞아요. 진짜 이게 3대 밸런스예요. 쉽다. 누구나 접하기 좋다. 하지만 파면 팔수록 어렵다. 왜냐하면 격투 게임은 마찬가지로 누르면 공격은 되는데 기술을 하려면 커맨드도 안 해야 되고 복잡해요. 근데 이 게임 조이스틱 움직이고 버튼 누르면 총알 나가고 쉽네. 끝. 여기서 이제 심도 있게 파야 되는. 인터넷 짤로 돌아다니는 것 중에 그런 거 있거든요. 격투 게임, 리듬 게임, 슈팅 게임 서로 이게 보여요? 내가 보이냐 이거죠. 왜냐하면 이 커맨드가 다 게임별로 조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서로 이게 보이는 게 다 달라요. 근데 사실상 슈팅은 커맨드라고 할 건 없어요. 따지고 보면. 맞아요. 슈팅은 커맨드 없어요. 그냥 어차피 좌우 상하 대각선 그 팔방향 안에서 다 도는 건데. 그래서 기술은 어렵지 않다. 요구한 건 너의 피지컬이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진짜 피지컬 중에 피지컬이 슈팅이고 제가 볼 때 그 다음 이제 커맨드적인 건 리듬 게임이고. 격투가 아니고요? 격투가 아닐까요? 사실 커맨드인데? 근데 제가 볼 때 격투는 저는 음악 게임은 테크닉이라고 봐요. 저는 음악 쪽은 이제 말씀하신 테크닉과 암기. 맞아요. 테크닉적인 부분이고 암기와 피지컬이 슈팅이고. 제 생각에 약간 요즘에는 오히려 커맨드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요. 직접 해보시니까. 근데 사실상 큰 카테고리로 보면은 어떻게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굳이 그렇죠. 어쨌든 결론은 이게 보여요? 이거예요. 셋다. 로치 씨는 이 게임 재미 어떤 거로 생각하십니까? 이 게임 재미는 저는 파워 먹는 재미. 성장해 나가는 재미. 내 기체가 얼마나 이 총알이 두툼해지는지 모르는 재미. 얼마나 덤치가 든든해지나. 아니 2발씩 나가면 너무 약해 보이잖아. 한 10발씩 이렇게 나가야 두툼하다 이거. 두툼한 월급 통장만큼이나 두툼하다 이거. 그런데 그 스탈라장에 월급 통장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있어요. 그것처럼 열심히 하는데 터질 때 정말 임팩트가 세요. 소리도 세고 폭발도 세요. 근데 내 기체 요만한데 터지는 건 이따가 시방이 근데 터져. 터지면 막 폭탄이랑 파워랑 다 날아다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하나 더 넣고 싶어져요. 그것도 있었다. 이게 파워를 안 먹었을 때는 파워 하나만 떨궈주고 여러 개 먹어서 세지면은 파워 한 2-3개씩이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화가 나요. 이제 근데 나는 돈이 없고
시간은 카운트는 흘러가는데 네. 내 아이템 둥둥 떠다니고 있고. 더 못 이을 때 이게 메타슬러그랑 약간 다른 점. 메타슬러그는 죽으면 뭐 남는 게 없잖아요. 없어요. 무조건 예. 헤비 근데 이 머신건 공통점이 하나잖아요. 있어요. 메타슬러그도 폭탄 죽어라 먹는데 마지막 보스에 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게임도 폭탄을 죽어라 먹었는데 안 쓰고 죽어. 그러면 꼭 항상 이 생각이 들죠. 그때 썼어야 했어. 내가 차라리 폭탄을 눌렀으면. 그러니까요. 그러면 살았는데. 근데 그럼 누르면 되잖아. 다음 때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합니다. 근데 이 게임은 역시 인간이다. 특히나 폭탄이 아까워서 아끼는 사람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쵸. 예.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가져. 제가 그랬습니다. 왜냐면 사실 이거 하나밖에 안 줘요. 안 쓰게 되더라고. 이상하게 폭탄을 써야 되는데 이상하게 손이 안 가. 평상시 스테이지에서도 한 개씩밖에 안 줘, 또. 왜냐하면 또 그런 저는 약간 그런 자격심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폭탄을 써서 살아남으면 내 실력으로 살아난 게 아니다. 그냥 운빨로 산 거다. 여길 그냥 넘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좀 아깝고 아껴야 되니까. 그래서 결국 죽었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죽으면 이제 그때 후회하는 거죠. 아이고. 썼어야 됐는데. 내가 그때 여기다가 주식을 넣었어야 됐는데. 망했죠? 네.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타이밍. 로또를 사세요, 여러분. 유비창님은 이 게임의 재미여서. 저는 아까 카르마 씨가 얘기한 거 세 가지에 플러스 약간의 산만함이 있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산만함. 솔직히 저는 이 게임이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게 적절해요, 산만한 것도.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탄막과 탄속의 차이의 슈팅 게임들이 존재하는데 이거는 탄속에 가까운 슈팅 게임이거든요. 탄막이 물론 생기긴 하지만 보통은 탄속이거든요. 근데 탄막으로 요즘에 구성돼서 막 아까 말씀하신 동방 프로젝트 제가 그 게임은 잘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도전 파츠나 이런 거는 거의 해본 적은 없지만 이제 해는 게 보면은 거기는 탄막이잖아요. 막 장막을 치고 막 뭐가 화려하긴 한데 엄두가 안 나요. 그쵸. 솔직히. 동전을 넣어볼 만한 엄두, 스타트를 눌러볼 만한 엄두가 안 나는데, 이거는 그래도, 이거 좀 해볼 만해. 하다 보면 조리 좀, 피하면은 된다. 그러니까 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폭탄을 안 눌러도 내가 해볼 만하겠는데 하다가 죽고 나서 네. 후회하죠. 여기까지는 그냥 어디 그냥 있냐? 100원. 이러면서 이제 뒤적뒤적. 맞아요. 적당히 화면 보고들 하신다고 하는데 아마 그 위로 가면 이제 거의 픽셀 라인으로 볼 거예요. 아마 그거. 그렇죠. 예. 이 캐릭터 이것도 안 보고 여기서 그 판정 지점이 어딘지 그렇죠. 이렇게 그 막 날아갈 때 판정은 야, 근데 이게 제가 스마트폰으로 이제 다운받아서 했다고 했잖아요. 야, 네. 죽는 지점은 매한가지라서. 그렇긴 하죠. 열심히 피하는데 왜 이렇게 미끄덩거리면서 왜 여기서 죽냐 이러면서도 이제 똑같은 실수를 하죠. 왜 폭탄을 안 눌렀을까? 생각해보니까 1945라는 게임 자체가 보스 가기 전까지는 탄속 게임이고 보스 가고 나서는 탄막 게임으로 해서 좀 네네. 적절하게 잘 배치한 것 같아요. 굉장히 잘 만들었죠. 레벨이 느낌이 좋아요. 네. 예. 그런 느낌도 좋고 그다음에 이 기체들마다의 뭐 매력 포인트나 이런 거는 저희가 별도로 언급을 안 드리겠습니다. 각자 생각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파게 되면은 네, 한도 끝도 없습니다. 킹오파 맞아요. 편 분량 이상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네, 오늘 저희는 이제 가볍게 가자는 느낌으로 12월이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나중에 국군의 날 때 한번 파는 게 어떨까? 네? 아이 그건 좀 이분 참, 네. 내년에 국군의 날 때 스트라이커즈 예약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또 12월을 말해 2020년을 마무리하는 아니 뭐 과정에서 제로센 까기 이런 건 같이 할 수 그렇죠. 있는데 네, 떡밥을 이렇게 하나 던지셨습니다. 기억을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억을 한다면 잘 떡밥을 한번 흡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게 많지만, 일단은 이 원에만 있는 파일럿들의 1주차 클리어를 하면은, 아주 그냥 무흐한 근데 느낌의 그거를 사진을 볼수 보신 있다.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나는 저는 별로 없을 것 검색하다 같아요. 봤어요. 예. 저도 오늘 아침에 알았어요. 네. 약간 오락실에서- 본 사람들 많이 없을 것 그리고 같지 않아요? 깼어도 그냥 뒤돌아서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럴 그러니까요. 수도 있어. 보통은 깨고 나면 진짜 호련이 사라지거든요. 엔딩 크레딧 봐주는 사람 잘 없었죠. 맞아요. 내가 클리어했어. 이러면서 이제 끝! 나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 사실 이니셜 박으면 끝이거든요. 오히려 맞아요. 봤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다. 깨고 나서 이제 딱 플레이어는 나갔는데 뒤에서 막 오 하면서 지켜보다가 이름 적으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사람 있어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알기로 이니셜이 엔딩 크레딧 뒤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박아야 되니까 스킵하고 다 넘겼을 수도 있어요. 맞아. 그런 것도 있죠. 예. 마지막으로 요것만 물어볼게요. 보통 몇 스테이지까지 하셨어요? 저 2스테이지 중반? 저는 한 5스테이지, 5스테이지, 많이 가요 6스테이지? 저는 원코인 기준에는 한 3, 4에서 5? 잘 되면? 저는 원코인은 1스테이지 못 넘겼습니다. 저는 원코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은 3, 4, 좀 많이 가면 5, 6, 요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이상은 넘기기 어렵더라고요. 그 맞다. 요거는 그 스테이지 운빨도 있었어요. 원래 이것도 시간이 있으면 더 얘기하고 싶은데 나중에 2 때 얘기할 거지만 참 그런 배치도 좋았고 아주 많은 맵들이 좋았죠. 끝으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리절트 타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가 생각하는 스트라이커즈 1945에 대해서 간단한 한 줄평 이어지겠습니다. 늦게 나왔지만 비행기 슈팅 게임의 원조급이다. 비행기 슈팅 게임의 원조급. 사실상 뭐 원조라고 해서 뭐 족발이나 장충, 뭐 족발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딱 대표적이라고 하면은 어느 특정 브랜드나 있잖아요. 장충동 족발, 신당동 떡볶이. 그러니까 물론 거기서 최초로 시작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딱 하면은 나올 수 있는 대표 명사. 그러니까 정정하면 원조라기보단 대표 명사 게임이다. 비행 슈팅 대표 게임. 명사. 네. 슈팅의 대표 명사. 묘밀장님께 스트라이커즈 1945는 쉬울 줄 알았지? 쉬울 줄 알았지. 야, 이거 현실적이네요. 네. 자, 로치 씨 1945는 내 총알이 좀 두툼해야 편하다. 많은 것도 아니야. 많은 것도 아니야. 좀 두툼해야 된다. 왜 좀 두꺼운 삼겹살 마냥 얇으면 싫어요. 네. 여러분들 지금 해패는 싫어요. 이 방송이 언제쯤 나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밖에 돌아다니기 애매한 상황이긴 하지만 기회가 되신다면 로또 사세요. 네. 저는 아마 이거 레벨업 된다는 거 알아도 파워 다 먹을 것 같거든요. 일단 그래야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저도 물론 뭐 그랬습니다. 저는 뭐 폭탄까지 뭐 일단 나오는 건 족족 먹었으니까 일단은 먹고 근데 보자. 저도 그랬어요. 네, 일단 먹고 보자. 뭐 이런 생각이 했고. 제가 생각하는 1945는 슈팅 게임의 명품. 그러니까 명품이라는 존재가 사실 뭐 요즘에는 많이 뭐 변질되고 있지만 그 명품 브랜드를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냥 그 자체가 가치거든요. 그 자체가. 그렇죠. 거의 버버리급이라고 보면 되죠. 아니 그냥 클래식. 그 명품 브랜드 어떤 브랜드든 간에 인정받아서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는 것들은 그냥 그 브랜드 네임 자체로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저기서 나와서 이쁘다. 저기에 달려 있는 느낌에서 예쁘다라는 느낌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은 디자인인데 그게 있고 없고 차이가 되게 세거든요. 사실상 안 달려 있으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브랜드 하나만 거기에 달아주면 오 명품 이런 느낌이잖아요. 사실 1945는 저에게 그런 게임 같아요. 이름 이게, 있는 물건. 네, 이름 있는 물건이죠. 이게 아케이드 게임에서 슈팅 게임의 역사에서 봤을 때 그리고 아케이드 게임 멀리 나갔으니 게임 장르에서 봤을 때는 요 정도는 명품이지 라고 찝어낼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딱 들이댔을 때 오 하면서 바로 플레이를 해볼 수 있는. 그럼 이렇게도 정리가 되겠네요. 슈팅 게임이라는 단어가 없어지면 1945가 그런 명사를 딱 대처할 수 있다. 그쵸. 1945. 뭐 스트라이커즈. 뭐 이렇게 좀 얘기해 볼 수 있는. 사실 뭐 탄가이,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전국 캐논,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따라서, 스트라이커즈라고 얘기를 하시죠. 아니면 다 따라서 1945. 어떻게 1942조차, 19땡땡조차 먹어버린 대명사가 돼버렸잖아요. 그 자체로도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 게임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이 슈팅 게임 장르에 있어서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꼽을 수도 있고요. 또 명품 중에 명품. 아니면 기본기에 충실한 그래서 적절하게 다회차를 유도했던 재미난 게임 스트라이커즈 1945 편이었습니다. 오늘은 무명 배우지만 배우를 향한 열정과 꿈은 그 누구 못지 않습니다. 진중하지만 유쾌하게 다양한 작품과 연기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8시 이름 없는 배우들의 작은 공간 팟캐스트 검색창에서 배우 사롱으로 검색하세요. 자, 오늘 66번째 스테이지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간단한 소감 마친 다음에 오늘 방송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르마 씨 어떠셨나요? 녹음 자체는 되게 즐거웠는데요. 66회차에 망해촌 하자 그럴 걸 이런 생각이 갑자기 머릿속에 스치네요. 저희가 원래는 회차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다들 시간이 안 되셔가지고 이번엔 제작진이 임의로 정해서 저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1945 해주세요 이렇게. 그나마 이제 각자가 해본 거에서 어떻게 잘 뽑아서 얘기를 해주셔서. 누구예요? 어느 분이 꽂히셨어요 요즘에? 모르죠 부어. 예. 저희가 뭐 할 말 있겠습니까? 답 주세요 했는데 답을 아무도 안 주니까. 그들은 말이 없었다. 네. 답답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참 이러면서 했겠죠. 자, 묘밀장님 오늘 소감 어떠셨어요? 그렇습니다. 말도 없었다. 하더니 음소거 하셨네. 네. 아무리 팟캐스트라지만 방송사고를 내고 난리예요. 네. 재밌었고요. 다음 편 빨리. 할 말이 많아요? 로치 씨는
뭔가 다음 편에 로그아웃의 모든 몬기옥을 다 끌어모으고 계시네요. 아니야,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올해 안에 솔직히 파판을 하고 싶었거든요. 제일 아쉽죠, 저희 입장에서. 네. 근데 뭐 상황이 이래서. 그래서 지금 욕심이 큽니다, 제가. 엔딩은 보셨어요? 봤죠? 오. 하도 여유가 남아서 한 번 했어요. 떡밥은 이 정도 뿌려놓고. 벌써부터 장사 미션 다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네. 거밍순. 자, 12월 중반입니다. 어쨌든 날씨는 더더욱 추워질 것이고요. 올해는 눈 예보도 좀 많다고 합니다. 이미 왔죠, 첫눈. 네, 꽤 많이 왔고 도로도 좀 얼어붙어 볼 만한 상황이 좀 있었는데 다행히 좀 별일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방송이 나갈 줄은 그나마 날씨가 좀 풀리는 주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어떻게 또 변수가 터질지도 모르고 코로나는 가라앉을 기세도 안 보이고 여러모로 좀 조심해야 될 상황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방역에 철저히 신경을 써서 녹음 전부터 열 온도 체크를 하고 손 세척을 마치고 각자 마스크를 동동 싸맨 다음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다가는 뭐 라텍스까지 끼는 거 아닐란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좀 불안불안합니다. 앞으로 녹음도 좀 걱정되지만 그럼에도 2020년에 마무리를 하는 라스트 스테이지 로그아웃 편에서도 계속 인사를 드릴 예정이니까 한 주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잘 녹음과 편집을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레트로피플 오늘 스테이지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스테이지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 재밌게 잘 들으셨는지요? 지금이 25일 4시 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막바지 검수를 하고 편집을 지금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는데요. 급하게 크루분이 연락이 와서 뭔 내용인가 확인을 해봤더니 윤주섭파님이 글을 남기셨는데 굉장히 좀 안타까운 일이 좀 생겼다는 소식입니다. 가슴이 좀 무거워졌습니다. 그래도 의젓하게 잘 부모님 걱정 안 되게 씩씩하게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조금 따뜻해지면서 한편으로는 참 대견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른들도 그런 시간을 보낼 때가 생기면 굉장히 좀 고단한 순간들이 많다고 하는데 어린 나이지만 그래도 의젓하게 아빠 엄마 걱정 안 되게 열심히 치료를 받고 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면 굳건하게 치료를 잘 받아서 훌훌 털고 완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윤주섭파님 어쨌든 힘내시고요. 큰 도움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마음이라도 좀 따뜻해지셨으면 하고 조금이나마 용기와 위안을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이렇게 전합니다. 어쨌든 윤주섭파님 힘내시고요. 윤서야 열심히 잘 치료받아서 건강하게 또 씩씩하게 다가올 봄에는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을 또 기대하면서 얼굴은 본 적 없다만 이 코인 삼촌이 열심히 응원하고 있다는 거 꼭 잊지 말아줬으면 좋겠고 다른 우리 삼촌 이모들도 열심히 응원하고 있단다.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뭐 가깝게는 방송을 같이 만들고 있는 크루 삼촌 이모들이나 우리 윤서에게 많은 힘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고 열심히 치료받아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자, 화이팅 하고요. 성탄절입니다. 마음은 좀 무겁고 그리고 답답한 시간들이라지만 그럼에도 즐거운 성탄절, 화목한 성탄절 보내시길 바라면서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CHRP